오늘의 비건 톡,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비건들의 연애 고민, 비건 러브 트러블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사연을 정말 열심히 모집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끌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계속 끌어냈던 사람이었는데 역시 사연은 마지막 날 모인다고 사연이 이제 좀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게 비건 러브 트러블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연애와 관계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비건 러브 트러블이라고 붙이긴 했고 연애 얘기라고 했지만 보내주시는 분들 연애 얘기 아니고 데이트, 썸, 짝사랑 다 되니까요. 내가 뭐 관심이 있었거나 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거나 뭐 내 주변에 연애를 하는 친구들 얘기도 다 상관없습니다. 꼭 내가 연애하는 얘기가 아니어도 비건과 연애랑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사연을 꼭 보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에 한번 번외로 비건 패밀리 러브 트러블 패밀리 편으로? 패밀리 편으로 하면 또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그러네. 꼭 그 러브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로맨스적인 러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다음엔 가족 편도 한번 가져와 보는 것으로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자 보내주신 분은 콩콩님입니다. 비건, 논비건과 연애 이럴 때 어떡하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한 친구와 10년이 넘게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건강상의 문제로 2년 정도 완전 채식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콩콩님은 채식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쵸? 채식에 무지했던 저는 비건 요리책도 사고 채식 맛집도 알아보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몇 개월 후 그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서 채식을 중단하라고 해서 처음엔 페스코로 그러다 좀 더 지나서는 가리는 것 없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요? 그 식단을 배우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님들이 우리나라 이런 식단이나 영양학을 배우지 않은 의사분들의 권고사항이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멋대로 권고하는 분들도 봤을 때 막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은 의사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니까요. 좀 의심스럽고요. 네, 또 이어집니다. 네, 그러고는 몇 년 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제가 채식을 시작했고 이제는 비건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와. 이게 역시 씨앗들이 좀 뿌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엇갈린 운명이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씩 엇갈렸네요. 근데 이게 시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채식을 살짝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넘어오실 때가 된 거 아닌지 기대해 봅니다. 환영합니다, 콩콩님. 네. 예, 그래서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비건이 될 줄이야. 연애 초에 제가 했던 노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도 저희는 서로를 많이 존중하는 편이라 연애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만나면 항상 비건 식당을 찾아가고 집에서 비건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대부분 비건 맛집을 가지만 그 친구가 꼭 먹어야겠다는 논비건 음식이 있으면 각자 따로 식사하고 만나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상적이긴 해요. 에이. 예, 이 정도까지는 뭐 저도 해외 나가서 애인이 논비건 자기 추억의 음식 먹는다 했을 때 그냥 냅뒀거든요. 네, 저도 애인이 다른 데서는 그냥 같이 무조건 저 앞에선 비건으로 먹다가 그 뷔페에 갔는데 뷔페에서 바로 요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 논비건을 먹고 싶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믈렛 같은 걸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라. 그렇게 한 적 있거든요. 네, 여행이니까 약간 맞아요. 또 제너러스해지는 면도 있죠. 맞아요. 이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내가 또 다른 공간에서는 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쵸. 여기는 오면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그럴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데이트랑 여행은 다르기도 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내 앞에서 비건으로만 먹어라 하는 게 비건 입장에서도 좀 가끔씩은 풀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제너러스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말하면서도- 그랬네? 아닌가? 말하면서도 약간 좀 우리의 방향성 이것이 맞나? 네. 들으시는 분들 그냥 우리가 최대한 이 사연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맞아요. 네. 네, 이어볼게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 운동을 시작했다며 말을 잊지 못하고 닭가슴살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는 놀러 올 때도 닭가슴살을 챙겨와서 따로 먹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속상해요. 아, 그렇군요. 저와 식사할 때는 먹지는 않고, 않고, 따로 제가 안 볼 때 먹긴 하는데, 제가 쓰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도 하고, 냉동으로 드세요, 냉동으로. 자연해동해서 드세요. 제가 쓰는 그릇에 담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그릇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저와 있을 땐 저에게 거의 다 맞춰주는 그 친구에게 내 집에서 닭가슴살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제가 너무한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건 프로틴 파우더를 사줄 것 같아요. 아, 일회성까지. 근데 저는 그냥 저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너가 먹는 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내 집이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이고 내가 쓰는 그릇이니까 동물성 성분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년이 넘게 만나고 계시다고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도 6년 반 만난 적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에 사오지 마. 그 친구가 이제 바쁘니까 편의점 도시락 사올 때가 있었는데 편의점 도시락 내 냉장고 넣지 마. 제가 이랬었거든요. 10년은 저 길긴 하지만요. 아무튼 네, 마지막 마무리 지어볼까요? 저는 10년이 넘게 만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믿음이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수록 이런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10년이나 만났다고 하는데 거의 존중이 아니라 거의가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만나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면 거의 존중, 거의 맞춰주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존중하고 그냥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약간 비건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고 계시다면은 그게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다는 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지는지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 정이 떨어지잖아요. 아주 솔직하네요. 네. 저는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좀 유하게 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연 마지막 줄에 이제 너무한가요? 다음에 너무한 게 아니라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희 컨텐츠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은 친구 혹은 지인, 특히 연애 상대한테도 이걸 얘기를 해봤는데 내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남의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같이 그냥 넷바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유명하죠. 더 게임 체인저스 넷플 땡땡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채식으로 충분히 운동하면서 근육도 키우고 건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과단백, 특히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수록 몸에 염증이 많이 쌓여서 운동할 때 좋지 않다. 그리고 더 좋은 몸, 정말 건강한 몸, 헬스를 하고 싶은 거라면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이야말로 양질의 단백질이다라는 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힘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아마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비건이 아니시면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의 얘기, 논문, 결과 자료, 실제로 실험 자료, 실험 결과 이런 게 같이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시거나 혹은 유튜브에도 요즘에 요약본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운동하는 분들의 비건 유튜버들 을 같이 보시면서 그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팩트 기반으로 실제 운동 선수들이 자기 커리어, 인생을 걸고 운동 결과로만 싸워야 되는 운동 선수들이 성과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 아시는 메시 아시죠? 메시는 시즌 때만 채식을 간헐적으로 해요. 본인은 육식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과만을 위해서 채식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선수한테 채식이 유의미한 건데 메시가 했으면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메시도 이런 얘기하면 공격받거나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비건이다라고 선언한 적은 없대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어. 그 사람의 식단을 같이 운동한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했다면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몸에 좋은 것인가를 같이 의논해 본다는 차원에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다 일정 비율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 그다음에 대체육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들이 또 콜레스테롤도 낮고 없죠. 사실 식물성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죠? 단백질 함량도 더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시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셔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컨텐츠 하나 조금만 더 추천해 보자면 쌍둥이 실험이라고 또 넷플땡땡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운동을 위한 컨텐츠는 아닌데 건강을 위한 컨텐츠라고 봤을 때 또 설득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게임 체인저스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쌍둥이 실험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슷한 걸로 또 저는 제가 채식을 하게 된 트리거 중에 하나가 그 워터 헬스라는 역시 넷플땡땡에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한국어 제목으로는 몸을 죽인 자본의 밥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큰 자본의 흐름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을 수도 있는 그 육식 생활을 하고 있다. 육식이 그런 것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거든요. 저는 거기서 유제품이나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오히려 내 몸을 위해서 저희 집은 싹 다 당뇨에 고혈압이 가족력으로 있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니까 내 피가 그 딱딱해지지 않고 잘 흐르려면은 채식을 하는 편이 건강하겠구나라고 알게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막 비거니즘적으로 설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인분께서. 그랬을 때 이제 정말 건강 측면에서만 설득해도 충분히 설득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딴지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말하면 안 들을 거나 막 잔소리로 생각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요. 오히려 오래 만나고 친한 연인 관계일수록 근데 조금은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근데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먹는 음식은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 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사연도 사연 보내주신 콩콩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사연자 이름 되게 귀여워요. 사연자분 이름이 비금사빠님이시거든요. 네, 비금사빠 괄호 열고 비건과 금방 사랑에 빠지다 님이십니다. 이게 아닐 빗자가 아니다. 아니 비자가 금사빠가 아니다의 비금사빠가 아니고 비건과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비금사빠. 친절하게 각주까지 다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와, 내가 이런 일까지 겪었다,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그 종류의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비건이라는 큰 콩깍지로 앞뒤 보지 않고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나오는데 힘들었던 비금사빠입니다. 이런 경우 비건 초창기 때쯤 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경험자. 비건이다? 주변에 비건이 너무 없던데 근데 비건 판단에 너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쉽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근데 완전 초반에 살짝 있었어요. 공감이 네. 됩니다. 비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비건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랑 같은 지향점이고 삶을 공유할 수 있겠네 하니까 이렇게 호감과 동시에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러나 코로나로 결혼식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결국 많은 차이로 헤어졌어요. 확실히 동거가 결혼 전에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까지 안 하고 헤어지신 게 훨씬 다행이었다고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는 물론 이렇게 사랑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비건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찾아 나서길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이 많이 가네요. 사실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논비건인데 비건이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맨날 PD가 얘기하는 그게 있죠. 네, 어쨌든 비건이랑 만나면 내가 한 끼 식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논비건 애인과 만나서 그 사람 식사를 한 끼를 매번 내가 바꾸면 내 실천이 더블이 된다. 아주 굉장히 자신의 사생활, 자기의 사적 인생과 생활 실천과 운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애인을
논비건 애인과 함께 데이트해서 비건을 먹이면 내가 하루 한 끼 비건을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서 먹을 때도 비건으로 먹은 건 또 저한테 자랑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안 보이는 데서도 비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열심히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진짜 뿌듯하겠다. 그래서 진짜 두려운 분들 비건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정도가 있긴 해요. 저도 맞아. 안 되면 정도는 방금 전에도 내 집에서 닭가슴살 먹는다? 안 돼. 안 돼. 그런 건 지켜줘야지.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근데 그런 것도 허용하시는 비건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진짜. 각자의 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각자의 선에서 논비건을과 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지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의 그 앞에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대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안 하고 기대하게 돼. 알아서 잘해주기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비건이 됐으면 좋겠는 게 가장 나의 큰 바람이겠지만 맞아요. 모든 비건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면 우리도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거기서 긍정적인 지점들과 안 되는 선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져가시면서 연애하시는 게 제일 내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금사빠님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애인이 가는 길이 정말 좋고 가치 있는 길이라면 함께 따라 걸어줄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트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비건 먼지만의 개성 넘치고 멋진 컨텐츠 기대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바깥에서 프레임이 활성화됐다라고 그러죠. 제가 바깥에서 비건이라는 말이나 채식이라는 말이 들리면 다른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들려요. 그럴 때 있어. 저도 그래요. 진짜 귀가 휙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설명할 순 없어.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되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에 만났던 애인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채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 애는 좀 뭔가 제한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못 해보는 거 없이 다 자랐으면 좋겠는데 애도 채식으로 키울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다. 근데 그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치졸했어요. 왜? 시부모님이 될 사람이요 그 남성분의 어머니 아버지께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면서 어쨌든 친가 쪽 부모님이 너무 눈치 보지 않겠냐 너가 채식을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지. 아니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내가 그걸 다 감당할 만큼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자기 부모님까지 끌어와서 핑계를 댄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도 엄마한테 거의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엄마가 나는 며느리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몇 번씩 계속 더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불편하긴 하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채식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채식을 한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별로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저는 그 남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는 약간 제 연애관이기도 한데 모든 문제는 결국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제가 F지만 T처럼 생각해보면은 모든 헤어지는 이유는 다 껍질일 뿐이고 알맹이는 그걸 감당할 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고 어떤 불만족이 있고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만큼 사랑한다면 겪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로맨틱하다. 어떤 면에선 제가 또 약간 그런 로맨틱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식이라는 조건도 내가 채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을 때 그게 없을 때 나도 혹은 지금 그게 있는 나도 그 전체를 다 좋아해줘야 나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못 감당한 사람은 난 채식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를 갖고 있는 나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은 거지 라는 게 슬플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건이고 아니고가 연애할 때 약간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되게 뭔가 조율해 가야 되는 큰 부분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적인 부분에서 저는 크리티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저 역시 비건이 아닌 사람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되게 비금사빠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게 좀 로맨틱한 말인데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실 비건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로 맞춰가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 자체가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 타인을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계속 시도하는 게 사랑의 위대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주주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귀여운 사연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류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받았던 사연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연인데요. 비건 친구들이 연애를 해서 고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무성애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성애적으로 방송을 해도 되는 것인가. 완전 유성애 지향적인 방송. 유성애를 돋구는 방송 죄송하고요. 그래서 비건입니다. 제 연애 고민은 아니고요. 연애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비건이 된 이후 우리 친기친기라는 마인드가 되었어요.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수평어를 쓰고 또 비건이라는 아주 거대한 소속감으로 친구들에게 동지애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점점 친구들끼리 사귀고 있더라고요. 점점. 정말 이런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난 너희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한테는 아니었는지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배신감. 약간 이게 판이 좁아가지고 이게 수평어까지 쓰는 비건 판 안에 들어왔다? 이건 다 온 거거든요. 다 친구로 보이긴 해요, 정말. 다 서로 너무 친하고 저도 다른 집단에 비해 비건이 하면 좀 열려서 친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얘기 잘 안 해줘서 내가 나중에 아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주님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하는 부끄러움 등등 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만 놀더라고요. 나도 너희랑 놀고 싶은데 연애하느라 바빠서 우리랑 놀자고도 안 하고 칫.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그래서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생각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모두 헤테로 커플이어서 이제 남자 비건만 보면 뭔가 긴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비건 커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가 결연해. 아주 결연해요. 네, 제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너네 연애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뭐예요? 한마디 하시겠다면서 라고 하고 싶지만 입이 만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너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생각해줘. 네, 너희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달라. 진짜 너무 귀여운 사연이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한줌 비건판 안에서 내 친구들이 연애한다고 날 안 부르면 얼마나 서운해. 저희는 그래서 커플끼리 그냥 만나서 놀잖아요. 저는 이거 듣고 딱 떠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친구 너무 좋고 비건 친구들 너무 소중하거든요. 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자 지금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비건 번지이고 비건 페미니스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근데 또 애인도 만나야 돼. 이제 어떻게 하냐? 애인한테 꼬셔. 여기 가서 애들이랑 친해지자. 나 여기 애들이랑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인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은나의 애인을 처음 봤을 때 계속 동갑인데 어쨌든 존대를 썼거든요. 근데 계속 볼 줄 몰랐지 나는. 그랬어? 그도 널 계속 볼 줄 몰랐겠지. 날 계속 볼 줄 모르고 한 4번째 만났을 땐가 그때서 야 우리 그냥 수평어 쓸까? 그래가지고 맞아. 왜냐면 그 여러 명 모이면은 나랑 친구들도 수평어 쓰고 나랑 얘랑도 수평어 쓰니까 다 수평어 쓰면 편하긴 하지. 근데 아직 저는 수평어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실은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너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그 친구들 모임에 애인을 데려오는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라고 알려준 것이 삐삐피디거든요.
근데 저는 애인이랑 반존대를 쓰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존대를 쓰는 게 편한 분위기인데 약간 은나랑 볼 때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수평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약간 배제되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전혀 그래서 몰랐죠? 약간 그런 것이 걱정이긴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제 수평어를 써버렸으니 음, 이제 전 상관없어요.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계신 주주님의 친구분들 연애하더라도 좀 같이 노세요. 데리고 가서 함께 노는 것도 같이 비건 맛집 가서 많이 시켜 먹으면 좋잖아요. 네, 이번 방송을 들으시면서야 아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약간 둘이서 꽁냥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게 민폐일 것 같아서 안 초대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같이 노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 방송을 통해서 좀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몰랐었던 정도면은 별로 안 꽁냥거린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너무 친구처럼 보였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잖아요. 꽁냥거리면 바로 알겠지. 네, 같이 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리고 여기에서 헤테로 커플들이어가지고 남자 비건만 보면 뭔가 긴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공감했어요. 저도 근데 애초에 이 비건파에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도 남자인 비건을 보면은 나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내 지인의 전 애인일 것만 같은. 왜냐면 실제로 그런 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남자 비건들 분들한테 이것도 일반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경험 내에서만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 4명 정도 본 것 같아요. 4-5명을 봤는데 그 4-5명이 정말 빠짐없이 모두 전 애인이 비건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지인의 전 애인 아닐까 걱정이다. 건너면 다 알 것 같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저도 예전에 데이트했던 분 중에 한 분의 저는 폴리아모리여가지고 현애인과 전애인이 모두 제가 다 아는 친구였던 거예요. 아이고 친구가 친구로. 그래서 약간 데이트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잉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뽀잉님 연애 고민은 논비건과의 연애 이럴 때 어떡하죠? 라고 해주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비건 지향인 뽀잉입니다. 논비 짝꿍하고 만난 지 6년 7개월이 되어가는 비건 지향 4년차 뽀잉입니다. 와, 이분도 아주 장기 연애하셨어요. 매해가 지날 때마다 미래, 가로치고 결혼이라고 써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짝꿍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죠. 서로 좀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 있죠. 서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만 받게 되더라고요. 짝꿍은 이 문제가 오롯이 제가 비건이랑 함께 뭔가를 먹지 못해서라고 단정지어 얘기해버리는데요. 아니 더 복잡다단하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네, 그걸 단정지어서 비건 때문이라고 하는 건 좀 수상할 것 같긴 해요. 뽀잉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치관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싸우기 싫고 짝꿍과 잘 지내면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비건 뭔지 묘책을 알려주세요. Help me!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미래를 함께 얘기할 때마다 너가 뭔가를 함께 못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납작한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비건 지향이 먹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먹는 거 외에도 되게 큰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쓰는 거, 소비하는 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삶의 모양이 저는 비건이 아닐 때랑 지금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먹는 거를 빼고도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건지를 차분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먹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거는 미래를 함께 못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 냉정하게는. 묘책이 저도 확 떠오르진 않네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매년 하고 있으시다고 했고 짝꿍이 근데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사실 그냥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도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뭔가 같이 미래를 상상하고 싶으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6년 7개월이나 만났으면 이미 과거가 미래가 돼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이 없었어도 되게 함께 잘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동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연애를 계속 옆집에 근처에서 산다든지 이웃집에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함께 이어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뽀잉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싸우기 싫고 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잘 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건과 논비건이 사귈 때 어쩔 수 없이 얻는 부분은 아까 삐삐피디가 얘기한 대로 서로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논비건이었을 때가 있으니까 논비건 입장을 정말 빙의해 생각해 보면은 논비건 입장에서도 저 친구가 가치관 때문에 비건을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비건이 아니고 비건의 가치관이 뭔진 알아도 똑같이 날 지향할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걸 더 서로 맞춰가거나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비건 입장에서도 논비건이 나를 이해해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논비건의 입장에서도 비건 애인이나 비건 데이트 상대를 봤을 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를 이해해줘, 나를 탓하거나 내가 비건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지 말아줘라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비건으로 지내면서 논비건인 지인, 친구, 가족, 애인한테 항상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비건이 아닌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너무 주려고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자제하자.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자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싸움은 일어나요. 안 싸울 순 없고 잘 싸우는 거죠, 그냥. 저는 그 짝꿍분에게 이야기를 추천해주고 싶은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팟캐스트에서 다른 팟캐스트 추천하기. 너무 좋아요. 저는 비욘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입장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비욘세에는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욘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가치관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방송을 우선적으로 들어보셔야죠. 네, 함께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건 러브 트러블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또 그리고 비건먼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